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주 경남 거제와 통영을 덮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차량 수백 대가 현재 경남 거제시 고현항 일대에 모여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치우지 못한 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고현항 매립지입니다. 침수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흙탕물을 뒤집어 쓴 건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차량 안에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스티로폼까지 있습니다. 이 차량 천장도 온통 진흙인데요. 이 차량을 보면 이 뒷유리가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대형 화물차에 실린 차량은 폐차장으로 또 정비소로 줄줄이 향합니다. 어떻게 기도 안 차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야 이 장비를 타고 있지만 지금 피해자들은 지금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뻘 청소하고 지금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거제시는 이곳 고현항을 비롯해 라온체육공원과 옥포동, 장평동 일대에 침수 차량 임시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구획을 나눠 사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 방치된 차량도 남아 있습니다. 입고 들어온 차량들을 그 자체적으로 수리 가능한 차량이랑 수리 불가능한 차량 나눠가지고 중고 매매상이나 또는 수리업자들한테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또는 장기 방치가 돼가지고 도로상에 남아있는 차량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난 21일 기준 거제와 통영의 침수 피해 차량은 약 2,000대, 피해 규모는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신고하거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차들도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시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난 21일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가운데 통영시가 피해 범위를 시 전역으로 넓혀줄 것을 정부와 경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도심과 도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만 150억 원에 달합니다. 통영시는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거듭 건의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일 경상남도에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원금을 폭우나 태풍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재난 상황에서 안전과 복구를 위한 한화 구호 키트도 제작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의 라스칼라 초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예산을 두고 예산 낭비란 지적과 부산 공연예술의 도약 기회란 의견이 맞섭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북항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오는 12월 준공을 거쳐 내년 9월 개관합니다. 부산시는 개관 기념 무대로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라스칼라 초청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 작품은 베르디의 오텔로.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부산 콘서트홀에서 모두 5차례 공연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체 예산은 100억 원대. 부산시는 절반가량을 기부와 협찬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해외 공연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칼라를 공연하면 모든 시민에게 공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나요? 거액의 해외 초청 공연이 지역 예술계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회성 대형 초청 공연은 지역 생태계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가장 좋은 수습책은 스칼라 극장과의 오텔로 공동 제작입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작 시스템을 경험하고 제작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스칼라의 선악가와 지휘자뿐 아니라 연출, 제작, 무대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부산에 오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없는 교육의 기회입니다. 개관 초기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공연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인데 이것은 부산음악계의 특별한 혜택이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성장을 단기간에 이끌어낼 강력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글로벌 예술계 모두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선사할 역대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라스칼라 초청 자체보다 100억 원대 예산이 부산 시민과 지역 예술계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여론조사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 정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기장군과 NC메디 측은 소각장을 관내 비주거지로 옮기는 데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이전 후보지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을 담보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수건 해결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경 1km 안에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초중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 악취와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과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관 주민들이 가동 중단과 시설 폐쇄까지 요구할 정도로 지역의 현안이었던 소각장 문제가 드디어 해법을 찾았습니다. 기장군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NC메디 측과 소각장을 관내 비주거지로 이전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기장군은 이번 협약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업체에서는 찾을 것이고요. 저희는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들을 아낌없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산업시설로 그렇게 함께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 어느 곳으로 언제 옮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우 군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내에 이전 부지 확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200~3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비용은 NC메디 측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장군이 입지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지 선정만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 저희가 감수할 수 있겠다고 계산을 했고. 대신 기장군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 이전 완료 시점까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기장 정관이 자리 잡아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해온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실질적인 시설 이전 추진을 담보로 한 이번 협약으로 정관 지역 최대 현안 해결에 물꼬를 텄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새벽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 공동노사 교섭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시내버스 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안한 5%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이었던 시급은 19,177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됩니다. 이번 임금 협상 타결로 부산 시내버스는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이 예고한 오는 28일 총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교육 재정 수요는 지속된다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했습니다. 이어 교부금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해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고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개편 논의 철회 등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새끼 고양이 여러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김해의 한 5층 빌라에서 생후 2개월가량 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고양이를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고양이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편에 저장돼 있던 깻묵이 높은 기온과 습도 속에 산화열이 쌓이면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쯤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마을 입구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경운기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를 몰고 경사로를 오르던 중 균형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늪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14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4회 연속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창녕 우포늪은 지난 2013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17년과 2020년, 2023년에 이어 재지정되면서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창녕군은 91.3점을 받아 생태관광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산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이 공동 개최한 특별기획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의 전화 논의가 누적 관람객 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산박물관 역대 기획 전시 중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백자 달 항아리 등 166건, 193점의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린 제49회 박한 축제에 참가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한일문화 교류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첫날인 22일 양 도시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에 이어 과거 조선통신사가 이어온 평화외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친서 교환식을 열었습니다. 또 다음 날인 23일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취타 공연을 비롯해 전통음악과 무용 등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양도시는 1976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BNK 경남은행은 두 기관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료 지원금으로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출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BNK 경남은행은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보증료를 연 0.5%포인트씩 2년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 동력과 유망 창업 수출기업, AI와 바이오, 방산에너지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기업입니다. 함안군이 산사태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산사태 취약 지역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4일 위험징후 데이터 수집기를 설치하고 집안 변이와 기울기, 토양 수분 등 현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산사태 관리로 주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